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 그런 노인을 바라보는 한 아이. 노인은 누군가에게 공격받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이는 그 모습을 본 채 멍하니 서 있는데 약초를 캐와 생을 이어가던 아이와 노인. 아이는 약초를 캐오며 옆에 있던 여우굴을 발견했다는데 새끼들을 죽였냐고 묻는 할아버지. 아이는 당연하게도 죽였다고 대답하는데요. 할아버지는 아이를 정이라고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신 자신과 약속 하나만 해달라고 하는데 안에 숨겨진 본성을 절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자 본성이 드러나는 정.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중랑현. 죄수들을 호송하는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고갯길에서 산적질하던 범죄자들과 작범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마차에 혼자 실려져 있는 정의 모습. 한 무리민이 정의 모습을 보고는 흥미로워하는데 정이 죄수들 중 가장 악질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 낮 하나로 몇 명이나 죽였다면서 겸살귀라는 악명으로 불린다는데 이 무리민은 이곳에 의뢰를 하러 왔다는데요. 젊고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던 와중 불에 맞아 머리카락이 올라간 정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데 대뜸 이번 의뢰는 없던 걸로 하자며 자리를 일어나고 남자는 감호이를 부르며 잡아보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 감호이는 정을 보고는 적임자를 찾았다고 생각하죠. 중량형 내성 금옥관. 그곳에 붙잡혀 감금되어 있는 정. 정은 한 무리민에게 사로잡혔던 것인데요. 그 무리민의 정체는 바로 할아버지의 원수였던 것.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를 죽일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죠. 무공을 배운다면 그자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불어오는 하얀색 연기. 할아버지와 약초 생활을 오래 한 정은 냄새를 맡고 연기의 정체가 수면향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는데 그렇게 잠이 든 이곳에 한 남자가 도착하고 정의 구속을 해제하는 남자가 정을 보고 놀라는데 정은 잠에 들지 않고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남자를 걷어차버리는 정. 열린 문으로 밖을 향해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정의 등 쪽 혈도를 짚어버립니다. 혈도를 짚은 것은 바로 감호이. 정은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죠. 감호이는 정을 벽 쪽으로 던져버리고 그때 정의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가 또 나타나는데 감호이가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이 자의 정체는 바로 정과 똑같이 생긴 한 남자였던 것이죠. 정이 사형수라는 것까지 이미 조사를 마친 이들. 이 남자는 정에게 인생에 둘도 없을 기회를 준다는데 연못검장의 셋째 공자인 자신 목경운에 대역을 하라고 합니다. 어려울 것 없다며 그저 공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는데 일이 끝난 뒤에는 노잣돈을 받아 어디론가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다면 먹으라면서 독 한 단 하나를 주는데 무사히 대역을 마친다면 해독약을 준다고 하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는 정. 감호이는 정의 혈과 소갑을 풀어주었고 이렇게 감옥 밖을 빠져나가는 세 사람인데요. 조용히 자신의 뒤를 따라 나오라며 뒤돌아보는 감호이인데 정이 목경운의 목을 뒤틀어 죽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은 가짜 녀석이 죽어버렸다며 웃고 있네요. 며칠 전 겸살기 구속 직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베어내고 있는 정의 모습. 수십 명을 죽이는 동안 즐거움을 느끼는 정인데 할아버지가 말했던 자신의 본성이 바로 이것이었죠. 자신은 살인을 즐기는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사람을 베어내려는 찰나 누군가가 정을 막아서며 발로 걷어차는데 바로 자신을 잡아갔던 무리민이 이 사람이었죠. 정은 본능적으로 위험한 자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무리민은 경공을 사용해 비틀거리는 정에게 다가가고 자신들의 뒤를 캐고 다니는 게 이런 애송이냐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검으로 정을 찔러버리는데요. 그러면서 무공도 모르는데 자신의 일격을 버티냐면서 지금 죽여서 후환을 없애둬야겠다고 말합니다. 정은 어떻게 찾은 원수인데 너무 허망하게 당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검을 맞은 정이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을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한 정이었죠. 목경운을 죽인 정을 제압하는 감호이. 정은 오히려 순순히 따라가는 게 이상한 거라며 묻는데 감호이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 말합니다. 감호이는 목경운에게 애정이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죠. 그 말을 듣고는 정을 던져버리는 감호이. 지금 여기서 죽여버릴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정은 어차피 자신은 독단을 먹어서 당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주군을 배신하고 자신을 꼭두각시로 쓰라고 하는데 생각을 마친 뒤 들고 있던 검을 내리찍는 감호이. 그는 정을 살려두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그렇게 이제부터 진짜 목경운으로 살게 된 정입니다. 연목검장에 도착한 두 사람.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정. 할아버지의 복수를 꼭 마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한편 감호이가 남기고 간 감시역 호의가 거슬리고 감호이의 사제인 고찬은 정을 감시하는데 일전에 이미 감호이에게 사건에 대한 전말을 들은 고찬. 일이 마치고는 정을 버리겠다고 하는 감호이인데 새로운 줄로 갈아탈 거라면서 저놈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부려질 족속이 아니란 것을 알아챈 감호이였죠. 한편 밥을 먹으며 감호이와 연못검장에 대해 생각하는 정. 감호이가 줄을 갈아탈 속셈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마음을 먹은 정은 밥 먹다 말고 문을 나서는데 고찬은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정은 고찬에게 서로 입만 다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하는데 고찬은 정에게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들어가라고 협박하고 정은 고찬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느끼고는 냅다 발을 걸어버리는데 엎어진 고찬에게 혀를 짚으며 제압하는 정. 감호이가 하는 것을 눈대중으로 따라하는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는 그제서야 정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고찬. 고찬은 정이 먹은 독단을 잊었냐며 소리치는데 중화하지 않는다면 칠공분열하며 죽게 되는 극독이라고 하며 그 말을 듣고는 고찬의 입을 잡는 정. 그리고는 고찬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는데요. 온갖 독을 먹다 보니 자신의 피에는 독성이 생겼다고 하면서 자신의 피는 자신만 해독할 수 있다며 고찬을 옥죄었죠. 한편 그 시각 연못검장 본관 장주전. 장주 목인단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의원 역시 차도는커녕 원인조차 알 수 없었죠.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아 폭풍전야였던 연못검장입니다. 그때 장주전으로 들어오는 한 여인, 바로 장주의 첫 부인인 석부인이었는데요. 석부인은 의술로 안된다면 방수를 써야 한다며 의원을 장주전 밖으로 억지로 내보내는데요. 그리고 방수를 사용한다며 장주전에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한편 그때 고찬에게 연못검장의 상황을 전해들은 정. 장주를 뵈러 가야겠다면서 나간다는데 고찬에게 원래 자신의 쓰임을 듣게 된 정. 첫째와 둘째를 자신을 이용해 서로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일명 어부지리 계획이었는데 정이 목경운을 죽여버리면서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은 장주의 생사가 자신의 목숨과 연관이 있다며 보러 갑니다. 한편 석부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석부인이 기다린 사람은 바로 방사 묘신. 석부인은 묘신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장주의 직인과 비급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장주전에서 물러나는 석부인, 누군가를 발견하는데 바로 넷째 공자 모규천의 모습이었고 석부인은 천안 출신의 넷째 부인의 아들인 모규천을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석부인이 떠나가고 정이 그 자리에 도착하는데 정 역시 넷째 공자 모규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고찬에게 자신이 무공을 배우면 감호이를 죽일 수 있냐고 묻는데 그 말을 듣고는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났다고 생각한 고찬. 아무렇지 않아 하며 정에게 무공이란 내가 수련이라며 자연의 기운을 체내로 순환해 내공을 모으는 것이고 때문에 많은 내공을 지닌 감호이를 당장 이기기에 무리라는데 단기간에는 힘들다는 거냐고 말하는 정. 그런 정을 뒤에서 바라보며 평생도 힘들 것이라며 비웃는 고찬. 갑자기 뒤로 돌아 그런 고찬의 얼굴을 잡는 정인데 고찬의 속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말하는 정. 자신의 사람이 되자며 무한의 압박을 해주네요. 한편 고찬은 자리를 빨리 뜨는 게 좋을 거라고 하는데 모규천이 목경운을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심지어 욕하다가 두드려 맞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모규천에게서 멀어지는 정이네요. 그 시각 연못검장 장주전. 장주에게 방수를 사용하고 있는 묘신의 모습. 장주의 가슴 쪽에 이상한 형상이 보이고 묘신은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먹혔을 살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우며 부적을 던지는데요. 장주의 가슴 쪽에 붙어버린 묘신의 부적. 강한 살에 묘신은 힘들어하면서 부적에 힘을 쓰는데 그때 묘신의 뒤쪽 줄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장주전에 들어오면서 살의 힘이 더욱 폭주하는데 장주전에 들어온 것은 바로 정과 고찬이었죠. 그리고 부적이 붙어있는 장주에게 냅다 인사를 하는 정. 묘신은 누구든 간에 빨리 나가라고 말을 하고 결국 살에 삼켜진 장주의 몸이 떠오르고 묘신은 이들에게 장주의 몸을 붙잡아달라고 하는데 붙잡은 장주의 이마에 부적을 대고 주문을 외우는 묘신. 하지만 괴이에 먹힌 장주는 고찬의 손을 꺾어버리고 장주의 손에서 고찬 쪽으로 넘어오려는 괴이가 보이는데 그때 옆에서 검을 뽑고 다가온 정. 냅다 장주의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괴이가 꿈틀대는 장주의 어깨죽지마저 잘라버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사단났다고 생각하는 묘신. 자신이 전부 뒤집어 쓰기 전에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런 묘신의 목에 검을 들이대는 정의 모습.
급해진 묘신은 도련님도 장주가 죽길 바라냐는 실언을 하고 그 말을 듣고는 사주 환자가 있다는 걸 알아챈 정. 결국 묘신은 석부인이 자신에게 의뢰했다고 실토합니다. 고찬은 장주를 살려야 한다고 정에게 말하고 묘신은 자신이 장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은 생각을 마친 뒤 검을 물리며 해보라고 말하는데 장주에게서 비극과 직인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나무 인형을 준비하는 묘신. 매개체를 장주인 척 괴이를 속인다면서 방수를 시작하는데 그러자 괴이가 반응하며 나무 인형을 붙잡고 자신이 상대하기에 너무 강한 살에 묘신은 식은땀을 흘리는데 그때 무언가를 생각한 묘신. 고찬이 들어도 되는 것이냐면서 정에게 물어보고 그 말을 들은 고찬은 자신은 나가 있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방 안에 둘만 남자 방수를 실시하는 묘신. 장주의 혼과 접선하는데 성공하는데요. 묘신은 방수를 사용하면서 장주의 혼에 물어보고 약당지야 정 성문 아니라고 대답하는 장주의 혼. 그때 괴이가 나무 인형을 부숴버리고 묘신은 당황해 실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검으로 실을 끊어버리는 정. 그러자 괴이는 정의 다리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묘신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괴이를 정의 몸속에 봉인해버린 묘신. 인형에게 속은 괴이는 정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정의 몸을 차지해버리려고 하는데 정은 괴이에게 잠식당해 꿈을 꾸게 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산속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찰나 불이 붙은 걸 보게 되고 자신의 집 방향인 걸 눈치챈 정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도착한 자신의 집에는 할아버지가 죽어있고 죽은 할아버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정. 그 모습을 본 괴이는 할아버지가 정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는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살려내는데요. 살아난 할아버지에게 안기는 정의 모습. 영원히 꿈의 세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라고 하는 괴이. 하지만 정은 이미 이곳이 꿈의 세계인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뒤를 돌아 괴이의 얼굴을 잡아버리는 정. 무언가 착각한 거 아니냐고 말을 거는데 괴이는 정의 깊숙한 심상에 있는 순수한 사리를 느끼고 정의 손을 뿌리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더 깊숙한 정의 심상 속 초원으로 도망간 괴이. 그곳에서 기억이 봉인된 문을 발견하는데 그때 문이 사라지고 어두워지는 주변. 역으로 괴이의 몸을 침식하는 정의 심상입니다. 그렇게 정에게 삼켜지고 마는 괴이의 모습. 정은 괴이를 삼켜내고 정신을 차린 것이죠. 정신을 차린 정의 뒤에 무언가가 나타나는데 자신이 삼킨 괴이였던 마승을 소환한 정입니다. 한편 장주전 앞을 지키고 앉아있는 한 사람, 바로 연목검장 내당주인 장면인이었는데요. 그가 기억하는 연목장주 목인단은 젊은 시절 영웅이었죠. 자신과 의기투합해 해적들을 격퇴했던 과거. 하지만 석부인은 자신에게 장주전을 비우라 명했고 석부인의 명이 영 깨름칙했던 장명인. 충성심에 어긋난다 생각하고 장주전을 향해 가는데 그 시각 정은 마승에게 묘신을 죽이라고 명하고 묘신은 방수를 사용해 마승에게 대항해보지만 마승의 힘에 밀린 묘신은 뒤로 날아가고 맙니다. 그렇게 마승에게 잡힌 묘신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정. 직인과 비급의 위치를 알고 있는 묘신을 살려둘 리가 없었죠. 그렇게 마승에게 당해 생을 하직하는 묘신입니다. 한편 일을 마친 뒤 밖에 있는 고찬을 부르는 정. 광경을 보고 놀라는 고찬에게 신신을 옮겨달라는데 그리고는 방 안에 있는 집기들을 냅다 부시는 정입니다. 묘신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뭔가 좀 어설프다고 생각한 두 사람. 정은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에 검을 꽂아버리네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입니다. 그때 장주전의 문이 벌컥하고 열리고 팔이 잘린 장주와 죽은 묘신을 발견한 장명인.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옆에 있던 정은 자리에서 풀썩 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연목검장의 약당. 그곳에 상처를 치료하고 누워있는 정의 모습. 장주가 말한 약당까지 오게 되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약당으로 들어오는 고찬. 고찬은 방사의 책 두 권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증거를 인멸하려고 태우는 걸 간신히 빼앗다고 합니다. 정은 자신에게만 보이는 마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약당 밖이 티끌시끌한데요. 바로 석부인이 정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석부인에게 예를 갖춰 인사하는 정의 모습. 165수였던 석부인은 냅다 정에 다친 허벅지를 내려 찍는데 현장을 위장하고 자해한 것을 알고 있는 석부인입니다. 방술사는 역으로 씌이는 일이 없다면서 웃는데 거짓말로 자신은 농락했다면서 정을 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받고 뭘 들었냐고 묻는데 그걸 보고는 냅다 웃기 시작하는 정의 모습. 그리고는 밖에 있는 마승을 부르는 정인데 마승은 석부인을 통과해 뒤로 날아가고
뒤에 서있던 석부인의 시종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석부인에게 비극과 직인에 대해 말하는데 알량한 협박이 아닌 제대로 된 흥정을 하라면서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 그대로 석부인을 돌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석부인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는데 화를 못 참고 방 안의 가구들을 부수고 있는 석부인. 무능했던 모군경을 생각하고 들이댄 것이 실수였죠. 석부인은 귀영각의 방사 묘신의 죽음을 알리라고 하는데 귀영각은 바로 묘신이 속해 있던 방사 집단이었죠. 뭔가를 또 꾸미고 있는 석부인입니다. 자시마렵, 당당한 방사의 책으로 마승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정. 그때 어딜 다녀온 마승이 돌아오는데 정은 마승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명했던 것이죠. 그렇게 찾아낸 약당의 비밀문을 여는 정. 책을 보던 정은 조금 더 강한 괴의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열린 비밀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합니다. 깊숙하게 내려가는 계단 밑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문을 하나 열자 넓다란 광장이 나오고 그곳에는 갑을병정 각각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주가 말했던 정의 성문을 열자 다시금 나타난 넓은 장소가 나타나는데 발을 내딛자 바닥에 기관장치를 밟는 정. 그러자 천장에서 돌들이 정을 향해 떨어지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정, 날아오는 모든 함정들을 피해내고 그렇게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목조로 이루어진 건물이 한 채 있었는데 귀해 보이는 목함 하나가 놓여져 있었고 그 목함 안에는 연못검장의 비급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뭔가 어색한 단상을 보게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온 자국까지 남아있는데 자국을 따라 단상을 치워보는 정. 단상의 밑에는 부적으로 봉해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적으로 봉해진 목함이 하나 있는데 부적을 떼고 목함을 열어보는 정. 부적을 떼는 순간 옆에 켜있던 등불이 꺼지고 목함의 안에는 사람 가죽으로 만든 이상한 책이 있었습니다. 한편 축제 분위기로 술상이 펼쳐져 있는 이곳, 둘째 공자 모근평의 거처였는데요. 누군가가 모근평 쪽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넘어온 사람의 정체는 바로 감호이였죠. 감호이는 목경운이 무공을 잃었다고 말하는데 감호이 역시 가짜 목경운을 이용해 줄을 갈아타려는 속셈. 그 때문에 거짓으로 둘째 공자에게 접근한 것이죠. 뛰어난 인재를 얻었다며 기뻐하는 모근평. 모근평은 목경운이 무공을 잃은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는데 거짓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해줄 수 없다는 감호이. 모근평은 이미 감호이의 뒷조사를 마친 상태네요. 아직 애송이라 생각한 모근평에게 당한 감호이. 그렇게 감호이를 물린 모근평은 자신의 수하인 조일상에게 목경운을 살펴오라고 하죠. 그 시각 사람 가죽으로 만든 책을 살펴보는 정. 그때 무언가가 정의 앞에 나타나는데 바로 망을 세워놨었던 마승이 온 것이었죠. 마승은 책을 들고 있는 정을 보더니 무릎을 꿇는데요. 심지어는 식은땀을 흘리며 덜덜 떨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얻은 책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이네요. 한편 자신이 망을 세워둔 마승이 온 것을 보고 누군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각 모근평이 보낸 조일상이 약당으로 오고 있었고 호위로 세운 고찬을 보고는 어디론가 들어가는데 조일상이 침입한 곳은 정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었죠. 곤히 자고 있는 정의 모습을 확인한 조일상. 거처 안쪽으로 들어와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근평이 찾던 비급이었습니다. 비급을 찾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조일상. 하지만 바로 뒤에 정이 서 있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정은 즉시 조일상을 제압해버리는데 그리고는 지하의 방으로 끌고 가 거꾸로 묶어 놓았습니다. 조일상은 정에게 묶은 것을 풀으라고 명령하는데 자신의 뒷배경인 모근평을 믿고 까부는 모습. 좋다면서 정은 조일상을 풀어주는데 조일상의 검지손가락이 없어져 있는 모습. 정은 풀어주는 척 조일상의 검지손가락을 잘라냈던 것이죠. 검지손가락을 잘린 조일상.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정은 마취산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시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는데 그렇게 시작된 정의 질문. 가차없이 손가락을 잘라내는 정입니다. 나만 아는 손가락이 없어 보이는 조일상의 손. 결국 조일상은 모근평의 계획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호이가 줄을 갈아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조일상은 이대로라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맹세하겠다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그러자 조일상에게 바로 무언가를 부탁하겠다는 정. 냅다 조일상의 목을 찔러버리는데요. 피 좀 빌린다면서 조일상을 제물로 바치는 정입니다. 이유는 바로 봉인을 풀 수 없었던 책. 책에 조일상의 피를 가득 담는 정. 피를 머금더니 봉인해둔 염주가 전부 풀려버립니다. 그러자 책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에서 나온 피로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고 마치 여인과도 같은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아름다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은 여인의 정체가 바로 귀신의 5번째 격인 청령이라는 걸 눈치챕니다. 청령은 정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데 정에게 혼을 비우고 백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청령은 귀신 중에서도 격이 매우 높은 귀신. 정은 재미있다면서 청령을 보고 웃는데 자신의 몸이 탐난다면 힘으로 뺏어보라고 하는 정. 그러자 청령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정을 공격하고 정은 얼굴 피부가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서 있는 정. 그 모습을 본 청령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는데 백을 바친다면 바람 하나를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청령. 그러자 정은 바람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청령은 바람을 말해보라며 소리치고 자신의 바람은 청령이 얌전히 자신의 식신이 되는 거라며 웃는 정. 분노한 청령은 묶여있는 정에게 공격을 가하죠. 그렇게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는데 정은 청령이 만들어낸 피의 바닷속으로 빠지지만 자신의 심상만으로 그것을 파괴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청령의 능력을 파괴한 정. 그 모습을 본 청령은 말도 안 된다며 좌절하는데 방사도 아닌 애송이가 어떻게 파괴했는지 궁금한 청령. 정이 방사의 자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청령의 모습을 보고 웃기 시작하고 재미있는 생각이 났다며 웃는 정을 보고 경악하는 청령. 오래된 괴이일수록 매개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 정은 청령이 나온 책의 겉표지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몸에 고통을 느끼는 청령의 모습. 청령은 정이 더 이상 책을 먹지 못하게 막아보는데 정이 더 이상 책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보는 청령. 역시 책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걸 눈치챈 정입니다. 들킨 청령이 매우 당황해하네요. 결국 정은 씹어대던 책 표지를 꿀꺽 삼키고 말고 청령은 분노에 정의 목을 세게 움켜쥐는데 그 순간 정은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 보이는 것은 죽기 전의 청령의 모습.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노만큼은 알 수 있었죠. 그런 청령을 보며 씩 웃는 한 남자. 청령은 눈물을 흘리며 검을 뽑고 달려가고 그렇게 남자의 검에 찔려버리는 청령. 높은 계단 위에서 뒤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장면을 다 본 뒤 정신을 차리는 정인데 이상한 실이 자신의 가슴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 실은 식신이 된 청령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청령은 화를 내며 정의 목덜미를 붙잡는데 그러자 자신의 목에도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식신과 그 주인은 고통이 공유되는 것이었죠. 한편 정은 청령에게 자기소개를 하며 말을 걸어보는데 자신이 뜯어먹은 인피로 둘러싸여져 있던 서책, 그 책에 대해 물어보지만 청령은 대답이 없고 책을 열어보자 내용물은 전부 피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생각해보는 정. 냅다 글이 쓰여있는 것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이상한 기운이 정에게 모여들기 시작하고 책에서 나오는 기운이 손 쪽에 집중되더니 갑자기 들고 있는 책이 정의 손에 달라붙는데요. 그걸 보고는 말도 안 된다면서 놀라는 청령. 어떻게 척을 이라면서 놀란 청령에게 묻는 정. 그때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청령은 숨을 멈추라고 다급하게 말하는데요.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빠르게 책이 손에서 떨어지는데요. 책의 묘리를 깨우쳤다면서 기재라고 생각하는 청령. 숨을 몰아쉬면서 무슨 일인지 묻는 정입니다. 청령은 차계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는데 공작괴사는 괴이, 용력, 반란, 귀신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괴력 난신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허가 된 세상, 거기 서있는 단 한 사람. 주변에는 쓰러져 죽어있는 많은 동료들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남자는 쓸쓸하게 말을 이어가는데 그때 어떤 소리를 듣고는 뒤를 돌아보는 남자. 남자가 제 앞에 놓은 거인이 아직 살아있었던 것인데 아하유테라고 불리는 이 거인은 20일 전 제국의 모습을 드러낸 후 목적을 알 수 없는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제국 땅의 절반을 부숴버린 아하유테. 하지만 주인공이 이 거인을 제압해버린 것이었는데 다른 2명의 거인들도 제압을 했다고 말하는 주인공. 거인은 주인공이 제압한 녀석을 포함 총 3명이었고 한 명은 드래곤의 불꽃에 타 죽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로르혼이라는 마법사가 봉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은 다 알고 있다며 거인들과 대적한 이들은 전부 공멸했다고 하는 거인. 이제 이 세상에는 거인을 대적할 만한 실력자가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었죠. 거기에 거인을 상대하면서 큰 부상을 입은 주인공. 길게 끌지 않고 거인을 마무리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하나 남아있던 마지막 거인의 목을 날려버리고 먼저 떠나간 자신의 동료들을 회상하는 주인공인데 자신과 함께 기나긴 시간을 함께했던 자신의 동료들은 이미 거인에게 당해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함께한 동료들의 주검을 바라보는 주인공. 오라도 튕겨내는 거인에게 자신의 검이 통한 이유가 궁금했고,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공격에 선봉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친 몸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는 주인공. 그때 어떤 소리를 듣고는 눈이 번쩍 뜨이는데, 소리가 나는 쪽으로 힘겹게 몸을 옮겨가는 주인공입니다. 몸을 옮겨간 곳에서 발견한 것은 돌에 기대 있는 한 여인, 바로 자신의 상관이었던 아데샨 대장군이었죠. 자신을 찾아온 것이 로난이라는 것을 알아챈 아데샨, 침공한 거인을 자신이 죽여버렸다고 말하는 로난. 그 말을 듣고는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데샨입니다. 고맙다면 자신의 부탁이나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로난의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어 보이고 피를 토하며 자신도 곧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 아데샨은 만약 살아남는다면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묻는데, 로난은 아카데미에 다녀보고 싶다고 합니다. 죽어가던 거인이 말한 것도 거슬리기도 하고, 죽은 자신의 친누나도 다시 보고 싶다고 하는 로난. 아데샨은 곧 비가 그치면 수색대가 올 것이라고 하던데, 그때 귀신같이 내리던 폭우가 그치기 시작하고 갑자기 커다란 굉음이 들리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나타난 8개의 날개를 가진 커다란 거인, 그리고 그와 함께 등장한 수많은 다른 거인들까지. 자신들이 막아낸 3명의 거인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거인들을 보고는 절망하는 아데샨. 자신은 결국 3번째에도 구해내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런 아데샨에게 뭐라도 해서 자신을 공중에 띄워달라는 로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싸움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거인들에게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런 로난의 뒷모습을 보고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아데샨. 로난의 어깨를 잡으면서 부르자 로난이 뒤를 돌아보는데, 난데없이 로난에게 자신의 입을 맞추는 아데샨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에 들어있던 구슬을 전해주는데, 로난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해주는 아데샨. 로난은 이 상황에서 무슨 헛소리냐며 짜증을 내고, 아데샨은 만약 자신을 다시 만난다면 재단사나 하라고 전해달라 합니다. 그때 거인들은 로난과 아데샨을 향해 다가오고, 그렇게 두 사람은 거인의 공격을 정면에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로난은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자신이 눈을 뜬 곳은 널따란 초원이 펼쳐진 곳, 바로 자신의 고향이었던 림버튼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짜 아데샨이 말한 대로 과거로 돌아온 로난. 아데샨이 죽기 전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걸 실감하는데, 아데샨이 로난을 부르고 대뜸 입을 맞추며 자신의 입안에 파란색 구슬을 밀어넣어주면서 말했던 것은 바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구슬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한낱 재단사였던 자신이 대장군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총 4번의 회귀 중 자신이 3번을 사용했다는 아데샨. 바로 거인을 뵐 수 있는 로난의 힘을 믿고 구슬을 넘겨준 것인데, 회귀한다면 클레온 아카데미로 가라는 말을 남깁니다. 한편 자신이 회귀한 것이 믿기지 않는 로난. 그때 자신이 과거로 왔다는 사실에 무언가가 생각이 나고, 누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디론가 뛰어가는데, 그렇게 초원을 나와 저잣거리고 뛰어가는 로난. 그때 옆쪽에 보이는 누군가를 보게 된 로난인데, 동네 양아치들이 한 명을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거. 꼬맹이 한 명을 매달아 놓고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심지어 매달아 놓은 것도 밧줄이 아닌 마법으로 매달아 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마법을 사용하는 이가 누군지 기억난 로난입니다. 한편 동네 양아치들은 매달아 놓은 남자를 괴롭히고, 마법을 사용하는 이에게 말해 더 높게 올려버리라는데, 마음이 약해 보이는 마법사는 실수할까봐 겁을 내고, 그런 아셀에게 짜증을 내는 동네 양아치입니다. 아셀은 어쩌다가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한탄하고, 자신은 그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셀에게 향하는 나무 막대기가 보이는데, 로난이 막대기로 아셀의 뒤통수를 때려버렸던 거. 마법이 풀리면서 묶여있던 남자가 떨어지고, 양아치는 아셀에게 달려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양아치들은 무시하고 자신과 이야기를 좀 하자는 로난. 아셀은 염력 마법을 마법서로 독학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생각보다 더 재능 있는 아셀에 놀라는 로난. 그때 로난의 뒤에서 검을 뽑는 양아치인데요. 자신을 무시한 로난에게 검을 들이대는 양아치입니다. 그리고는 베어버리겠다면서 로난에게 달려드는데, 자신을 향해 휘두르는 검을 손쉽게 피해내는 로난. 몸은 어려졌어도 자신의 몸놀림은 아직 기억해내고 있었죠. 그것도 모르는 양아치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비르라 하는데, 그러면서 로난의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난 로난이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는데, 순식간에 양아치의 귀를 나무 막대기로 베어버리는 모습. 자신이 끔찍히 아끼는 누나를 들먹인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악랄한 양아치를 무릎 꿇린 로난. 일당들은 나무 막대기로 양아치를 제압한 모습에 놀라고 그렇게 남자에게서 뜯어간 돈까지 전부 받아내는 로난입니다. 로난은 남자에게 빼앗긴 돈을 전부 돌려주고 그런 이들의 앞에 서 있는 아셀은 우물쭈물하면서 협박에 못 이겨 마법을 사용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네요. 남자는 네 잘못이 아니라면서 괜찮다고 싱긋 웃어줍니다. 로난은 사과하는 아셀을 보며 아주 그른 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셀에게 사흘 뒤 이곳에서 보자고 하네요. 한편 그리워 마지 않던 집으로 다시 돌아온 로난. 누나를 주겠다면서 길에서 꽃도 꺾어왔는데 그때 집 문이 열리고 자신을 반겨주는 누나의 모습. 누나가 죽고 나서 볼 수 없었던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로난의 누나 이릴은 로난이 준 곳에 너무 좋아하고 로난은 누나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거인들이 오는 날까지 10년 정도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행복한 순간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긴 하네요. 로나는 누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입으려는데 자신은 아카데미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눈을 빛내는 이릴. 로난의 앞에 커다란 항아리를 꺼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놓은 금화들이 들어있었죠. 마음은 고맙지만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며 거절하고 자신이 향하는 곳은 필레온 아카데미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제국 최고라고 불리는 교육기관이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막대한 자본이 합쳐져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영웅을 찍어내는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확실히 전쟁 때도 필레온 녀석들은 쓸만했다고 기억하는 로난. 그렇게 며칠 뒤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전터에서 누군가를 접선하는 로난. 기다리는 이는 바로 며칠 전 로난과 만나기로 한 아셀이었습니다. 로난은 아셀에게 자신에게 염력을 사용해보라고 하고 아셀은 로난의 말대로 로난에게 염력을 사용하는데 생각보다도 실력이 좋은 아셀에게 놀라는 로난. 아직은 좀 부족해도 분명 거인을 상대하던 그 감촉이었죠. 염력은 가뜩이나 희귀한 마법사들 중에서도 유독 찾기 힘든 재능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인과의 대전에서 꼭 필요한 재능을 찾은 로난입니다. 로난은 공중에 뜬 채 허공을 검으로 베어내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아셀. 자신의 만화를 베어내고 땅으로 착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 능력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도 로난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인을 뵐 수 있는 힘은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한편 로난은 아셀에게 가방 하나를 던져주면서 따라오라는데 그렇게 어디론가를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 필레온에 가자는 로난의 말을 믿을 수 없어하는 아셀인데 자신은 재능이 없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셀에게 그렇게 살고 싶냐고 말하는 로난. 타고난 재능을 그저 그렇게 썩히는 게 아까웠던 것이죠.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언젠간 후회할 것이라고 하네요. 바로 자신이 거인을 마주한 그때처럼 말이죠. 자신을 생각해주는 로난에게 감동받은 아셀. 물론 이 모든 것은 전부 로난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로난은 아셀을 어느 곳으로 끌고 가는데요.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아셀. 아셀이 상대해야 하는 첫 관문은 바로 루나 고블린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마리도 아닌 고블린 떼거리였죠. 이 근방에 나타나는 고블린의 변종인 루나 고블린. 이들의 특징은 바로 금은보화에 환장한다는 점인데 녀석들은 걸핏하면 생산을 습격해 보물들을 약탈하고는 보름달이 뜨는 날 모여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루나는 루나 고블린의 보물들을 철어갈 생각인 것이죠. 녀석들이 자는 사이에 아셀의 염력으로 보물을 털 생각입니다. 아셀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필레온에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로난. 첫 번째는 수많은 돈, 필레온의 등록금은 정신나간 수준이었기 때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신들의 실전 경험이었는데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건 실전 경험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물털이 작전을 실시하려는 두 사람. 아셀은 뛰어난 실력으로 보물들의 염력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보물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합니다. 성공적으로 두 가방의 보물을 눌러 담은 두 사람.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고 가방을 싸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새가 로난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하고 그 뒤를 시끄럽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에 깨어난 루나 고블린 한 마리. 자신들의 보물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들을 깨워서는 보물들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근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두 사람을 발견해낸 고블린. 화가 잔뜩 나서는 로난과 아셀을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로난은 도망치지 않고 검집에서 검을 뽑고는 드는 고블린의 머리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쓰러진 아셀. 순식간에 덤벼드는 고블린들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간만에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쉽게 풀리는 날이 없다는 로난. 그때 누군가가 아셀에게 활을 들이밀고 대뜸 이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는데요.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순식간에 잡아낸 로난. 이들은 뻔뻔한 표정으로 로난과 아셀을 마주하는데 로난과 아셀이 메고 있는 가방에 보이는 금화들을 발견했죠. 그리고는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는데 로난은 이들이 심상치 않은 사람들인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들키자 단검을 뽑아 로난에게 덤벼드는 남자. 로난은 덤벼드는 카리볼로 일당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한 명도 로난을 향해 덤벼드는데 뒤에서 덤벼드는 남자를 향해 염력을 사용하는 아셀. 그 틈을 타 남자가 가지고 있는 단검을 빼앗은 로난은 순식간에 남자의 몸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덤빈 카리볼로 일당을 처치했습니다. 아셀은 카리볼로라는 조직에 대해 모르는 눈치인데 카리볼로는 밀렵에 납치를 저지르는 제국 최악의 집단이었죠. 아무튼 카리볼로 일당이 가져온 주머니가 꿈틀대고 안에서는 펄럭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눈빛을 빛내는 생물. 주머니가 열림과 동시에 하늘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위에 날아서 떠있는 새 한 마리. 카리볼로가 납치한 것은 바로 이 새였던 것이죠. 로난과 아셀은 처음 보는 파랑새에 신기해하고 파랑새의 발에 묶여있는 것이 만화를 교란하는 족새라는 것을 눈치챈 로난. 그때 파랑새에게서 마법이 발현되며 소리가 나고 드디어 연결됐다면서 이 두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말소리에 놀란 아셀과 마법 통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로난. 자신은 새의 주인이라면서 말을 거는데 로난은 자신들이 납치된 파랑새를 구해줬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꿈새의 주인은 매우 놀라며 구해줬다는 말에 자신은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로난은 꿈새의 발에 묶여있는 족쇄를 베어버리고 놀라운 실력으로 정확하게 족쇄만 부숴버리는 모습. 자신을 구해줄 로난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꿈새네요. 그리고는 깃털을 뽑아가라면서 엉덩이를 들이미는데 꿈새의 깃털은 마치 나침반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제국의 수도에 온다면 자신을 꼭 찾아와 달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며칠 후 한 상단을 만나러 간 로난과 아셀. 상단 주인인 카라벨에게 보물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값을 잘 쳐주는 카라벨을 만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꿈새가 주고 간 무언가를 카라벨에게 보여주는데 이 구체의 정체를 모르는 로난은 궁금했었던 것이죠. 구체를 진지하게 감정해보는 카라벨. 하지만 카라벨조차도 처음 보는 물체였습니다. 한편 로난은 상단에서 필레온에 관련된 책도 파냐는데 입학지망생이라는 말에 잘됐다고 말하는 카라벨. 자신의 딸인 마르야도 입학지망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로난은 마르야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마르야는 분명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물어볼 게 있다면서 귓속말을 하는데 밑에 무언가가 달렸냐는 이상한 질문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마르야에게 따귀를 맞는 로난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맛을 본 로난은 자신이 아는 마르야라고 확신하네요. 자신은 징벌병이던 시절 보급을 담당하던 마르야. 털털한 성격에 로난과도 자주 어울렸던 그였는데 마르야가 여자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아차린 로난이네요. 한편 두 사람은 로난이 가져온 무기를 살펴보는데 철검은 쓸만하다면서 어지간해서는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셀을 보면서 마법사라고 묻고는 염력마법사라는 말에 잘하면 장학금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난에게 실기시험 때 무슨 기술을 보여줄 거냐고 묻는데 빌레온의 실기실검은 바로 고수들 앞에서 기술을 시전하는 것. 보통은 자신의 만화 전투법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만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인 로난의 모습. 그런 로난을 보면서 경악하는 마르야입니다. 안되겠다면서 로난에게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검이 부러지면 3배로 배상해주겠다면서 특별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만화란 공기처럼 세상 어디에나 있는 자연 에너지. 하지만 만화를 활용하려면 만화 감흥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보통은 1년 정도 수련하면 감각이 틀리게 되는데 그 이후 자기만의 만화 수련법을 익히고 나서야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즉 만화에 대해 1도 모르는 로난은 입학하기 힘들어 보인다는데 모르는 그보다 더한 인정받은 수재들조차 대화하기 어려운 힘이라며 전생의 로난도 전쟁터에서 종종 마주쳤던 고수들을 기억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마르야와 수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빠른 속도로 로난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마르야. 쌍검으로도 로난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는데 생각보다도 실력이 좋은 마르야를 보고 놀라는 로난. 하지만 마르야 역시 자신의 검을 받아치는 로난의 실력에 놀랍니다. 오히려 만화도 없이 자신을 밀어내는 로난.
이렇게 결국 마지막 공격은 막아내지 못하고 피해버리고 서로의 실력을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이네요. 무게 중심만 잘 잡으면 늘겠다면서 어디론가로 향하는 로난. 로난을 잡는 마리아에게 뱉은 말이나 지키라는데 로난은 마리아가 들고 있던 검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죠. 그런 로난을 보고는 뭐하는 놈이냐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마리아에게 칼값을 받으러 간 로난. 마리아가 준비해놓은 것을 보고 놀라는데 마리아는 두 사람을 위해 필레온 필기 문제집과 요약본을 구해놓았죠. 두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며 함께 합격하자고 합니다. 그러니 빡세게 공부해서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그렇게 상단의 마차를 타고 떠나가는 마리아. 거래를 마친 두 사람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온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는데 끼니 때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대는 로난. 그리고 근처 몬스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수련에 매진했죠. 밤에는 마리아가 준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제국의 수도 발론, 그 중심에 있는 백탑의 소도시, 제국 최고의 교육기관인 필레온 아카데미. 로난은 몸을 키워 이곳으로 아셀가 온 것이었죠. 아셀은 로난에게 그거 가지고 있냐고 묻고 그것은 바로 꿈새에게 받은 깃털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수도에 산다는 것을 듣고는 가져왔다는데 깃털은 갑자기 위쪽을 향해 일어서기 시작하고 아카데미의 꼭대기층을 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필레온 동물학 교수 바렌 파나시르. 창문을 열었더니 악랄한 표정의 로난이 거기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창문으로 꼭대기층에 도착한 것이었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의 습격에 놀라는 바렌. 하지만 이내 로난이 들고 있는 꿈새의 깃털을 발견하고 꿈새를 살려준 은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자리에 앉힌 바렌. 고맙다는 바렌에게 로난은 물어볼 것이 있다는데 꿈새가 자신에게 주고 간 것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바렌은 꿈새의 알이라고 말하면서 이 알에서 무엇이 나올지 짐작도 안 된다고 하는데 꿈새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만화를 흡수하여 알을 낳는데 용암지대에서 잉태한 알에서는 불새가 태어나고 몬스터 둥지에서 태어난 꿈새는 몬스터의 형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보기에 이 알에서 뭐가 태어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로난에게 이 알을 맡기고 싶다는데 일생에 한 번 알을 낳는 꿈새이기에 로난에게 맡긴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답례라면서 알을 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무언가를 줍니다. 잠시 후 필레온 아카데미 실기 시험장. 수많은 입시생들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로난의 모습. 로난의 옆에는 마리아가 앉아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끝에 결국 로난의 차례가 다가왔고 교수들이 지켜보는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가운데 앉은 필레온 교장 크라바 크라티르와 그 옆에 앉은 검술교관 나비로즈의 기백에 놀라는 로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물음에 별건 아니고 빠른 백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다른 교수들은 로난을 비웃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인 마공학 인형은 각종 마법이 걸려있는 정밀한 도구. 그때 배기를 준비하는 로난을 본 크라바가 놀라고 로난의 주변이 마치 멈춘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린 나이에 가질 수 없는 기세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공학 인형을 상대로 순식간에 빠른 배기를 행하는데 역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라비로제. 전부 끝났다면서 인사를 하는 로난인데요. 그런 로난을 바라보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크라바와 갑자기 책상 위로 발을 올리는 라비로제. 검을 뽑으면서 로난에게 빠르게 접근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뵐 것처럼 로난의 목 바로 앞까지 검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로난에게 그 검 누구에게 배웠냐고 묻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움직임을 보았냐고 묻고 로난은 나비로제의 움직임을 전부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비로제 역시 로난이 검을 3번 휘두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건방져 보이는 행동이 나비로제에게 거슬린 모양. 아무래도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험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비로제는 기억하겠다며 뒤돌아 자리로 돌아가고 자신이 기필코 직접 교육해주겠다고 하네요. 한편 크라바는 로난에게 수고가 많았다면서 공통 질문이라며 무엇을 배우고자 필레온에 왔냐고 묻는데 로난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지 않는 법을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어린애 같지 않은 대답을 들은 크라바가 놀라네요. 그렇게 로난의 실기시험이 끝이 나고 허허 웃는 크라바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다른 교수들. 그때 로난이 뵌 마공학 인형의 머리가 뚝 하고 떨어집니다. 한편 시험장을 나온 로난은 나비로제의 검을 생각하는데 빼기 전에 자신이었다고 해도 승부를 점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이제 남은 것은 필기시험 하나뿐. 가뿐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이후 쾌한 표정의 로난, 무슨 일일까요? 사실 마리아가 챙겨준 문제집을 까먹었던 것이죠. 합격 발표가 곧인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로난. 마리아는 걱정 말라면서 실기 비중이 커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때 시험 합격자가 공지되기 시작하고 아셀은 필기 공동 1위, 마리아는 실기 9위로 합격합니다. 그렇게 얼싸안고 좋아하는 두 사람. 하지만 로난의 합격은 아직도 공지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자신은 불합격이라고 좌절해버리는 로난. 그때 엄청난 화염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데 바로 각 과의 수석과 차석을 위해 쏘는 축포라고 합니다. 그렇게 글로리 피닉스가 수석과 차석을 알려주는데 로난을 향해 날아오는 피닉스의 화염. 로난은 실기 1위, 필기 5712위로 차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걸 보고 로난을 축하해줍니다. 그때 로난의 뒤로 다가오는 누군가, 바로 검성이라 불리는 슐리펜이었는데요. 자기보다 검으로 위인 건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죠. 로난은 그를 피하기 위해 모른 척하고 있는데 냅다 로난을 향해 검을 뽑고는 휘두르는 슐리펜. 로난은 순식간에 날아드는 검을 방어해냈는데 열받은 로난 역시 슐리펜을 향해 검을 휘두르고 두 사람은 그렇게 난데없는 대련을 하게 되는데 로난의 검을 맞고는 엄청나게 떨리기 시작하는 슐리펜의 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리펜은 다시 로난에게 덤비는데 대련 느낌이 아니고 죽자고 덤벼드는 슐리펜. 로난이 아니었다면 진작 상대는 쓰러졌을 것 같네요. 이젠 나의 오러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슐리펜인데 그것만큼은 무리라면서 뒤쪽으로 도망치는 로난. 마리아와 아셀을 방패 삼아 뒤로 숨는데 레이디를 방패로 쓰냐며 화를 내는 귀족 슐리펜. 그리고 틈을 발견하고는 슐리펜을 후리는 로난입니다. 그렇게 얼굴에 한 대를 허용하고 마네요. 틈을 타서 친구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로난. 몰려드는 사람의 슐리펜은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로난이 자신의 검에 금을 가게 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로난은 기억해놓겠다고 하네요. 한편 아셀을 데리고 근처 쉐모습으로 향한 로난. 바렌이 준 지도를 보고 어디를 찾아가는 모양인데 그들이 찾은 것은 바로 만화의 지맥인 페나르도 샘. 만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여들면서 만들어지는 웅덩이. 돌덩이를 최상급의 마석으로, 잡초는 약초로 탈바꿈시킬 정도이죠. 그런 곳을 알려주다니 바렌의 통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셀도 만화가 풍부하게 느껴진다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꿈새의 알 역시 만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네요. 그때 아셀이 로난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평범한 동물들이 살기에도 좋은 곳인데 동물 울음소리 하나 안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자신들이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각오하라며 근처에서 피냄새가 난다고 하는 로난입니다. 그렇게 모르는 이들이 두 사람에게 칼을 겨누고 빠른 속도로 만화를 먹인 화살을 쏟아대는데 검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전부 베어내는 로난. 떨어지는 화살촉을 보면서 무언가를 회상하는데 과거 징벌병이던 당시 야영지 오크 머리통을 뚫어버리는 화살이라며 자랑하는 한 병사. 그걸 쓴다는 것은 자기 조직의 정예대원인 카리볼로의 사냥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한 로난, 아셀에게 숨어있으라 하고 빠르게 화살이 날아온 방향으로 뛰어가는데 자신들의 화살을 쳐낸 놈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챈 이들. 빠르게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로난은 그것을 보고는 거짓말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카리볼로의 최연소 사냥개라고 말이죠. 하지만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로난이 사냥개라는 걸 믿지 않고 그런 이들에게 낄낄대며 비아냥대는 로난. 결국 단검을 들이대면서 화를 내는 카리볼로 일당인데 좀 진정하라는 다른 남자. 마냥 의심하기에는 로난은 카리볼로만 알 수 있는 계급 체계를 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모두 모인 이곳에 뒤에서 누군가가 등장하고 그것은 바로 드미레 지구의 늑대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난은 마침내 모두 모였다면서 웃음 짓는데 얼떨결에 회귀한 칼잡이의 세상 구하기. 아카데미의 천재 칼잡이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 망치를 들고 있는 남자 한 명이 있는데 직접 식당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식당이 생겨 기쁜 대마법사 엘르시온입니다. 15년 전 조리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엘르시온. 재료 손질 연습 조금 했지만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대형 트럭 한 대가 엘르시온을 향해 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위험에 처했는데요. 정신을 차리니 엘리시온의 눈앞 낯선 풍경. 흔히 말하는 판타지 세계에 떨어진 엘리시온. 누군가가 이봐 하며 엘리시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 아저씨가 엘리시온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아저씨는 여기가 루베른 제국 외곽에 위치한 그레이크시라고 했습니다. 트럭에 치여 죽을 뻔했는데 운 좋게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엘리시온. 이곳이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때 말을 탄 남자가 황제 폐하의 칙령이 내렸다고 소리치는데 드래곤들을 피해 도망칠 곳이 없으니 나라를 위해 군대에 오라는 것이죠. 황제가 명한다고 소리치는 말을 탄 남자. 시민들은 다 함께 루베른을 위해 싸우자며 단결합니다. 엘리시온이 소환된 날 루베른 제국은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17세에서 45세까지의 모든 남성은 기사단에 입소하게 되는데 기사단 중 한 명이 되어버린 엘리시온. 훈련을 받고 있는 엘리시온입니다. 마법 잠재력이 꽤나 높게 나와서 마법병단으로 배정되네요. 식사를 받는 기사단의 모습.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감자를 골판지랑 끓여먹는 느낌이라는데 맛있다는 소리에 엘리시온은 사람들에게 미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덜컥 음식을 먹고 있는 한 기사단. 엘리시온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꿈을 이루자고 결심합니다. 대충 2년만 버텨보자고 생각하는데 엘리시온의 복무기간은 사실상 15년이었죠. 시간이 흘러 현재 아름다운 그레이크시의 모습. 여자 한 명이 엘리시온의 식당을 봅니다. 뭐하는 곳인지 생각하는 여자. 울고 있는 엘리시온을 보고 괜찮냐고 묻는데요. 식당이 생겨 기쁜 엘리시온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레이느이고 엘리시온에게 고기 공급처가 필요하냐고 묻는데 마침 남편이 정육점을 하니까 한번 와보라고 합니다. 레이느 남편이 운영하는 정육점을 방문한 엘리시온.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레이느의 남편. 엘리시온이 머뭇거리자 책상을 치면서 안 판다고 합니다. 버럭 소리치며 고기를 팔지 않는다는 레이느의 남편. 식당 주인이라면 엘리시온 같은 사람을 많이 봤답니다. 싸게 고기를 공급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을 못마땅해 하는 것인데 그때 레이느가 나타났습니다. 왜 엘씨에게 화풀이 하느냐고 레이느가 다그치고 레이느는 엘리시온에게 대신 사과합니다. 엘씨가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아서 징병되었냐고 물어보는데 레이느 남편은 고기를 주네요. 하지만 그 고기는 귀한 벨르렌 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만족시켜보라고 하는 레이느의 남편. 레이느는 남편의 뒤통수를 치면서 무시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대접한다는 엘리시온. 떠난 엘리시온에게 지금이라도 벨르렌 고기를 준다는 레이느. 엘리시온이 받은 것은 우바 뱃살입니다. 소는 우카, 닭은 팔렌큐, 늑대는 벨르렌으로 불립니다. 엘리시온이 식당에 도착해서 고기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삼겹살은 우바라고 불렸었죠. 엘리시온은 고기를 보면서 큰 홀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시온은 왜 이 부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 좋은 삼겹살이라면 생삼겹살 구이가 제격이죠. 요리를 시작하는 엘리시온. 레이느는 남편 크놀에게 인정한 식당에 고기를 파는 이유를 묻습니다. 요리 실력 확인은 핑계고 엘씨의 자신감을 확인하고 싶은 거랍니다. 엘의 요리가 형편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두근 달라고 하면 황금만 줄 거라는 크놀. 써멀 블레이드 마법을 사용하는 엘리시온. 고기에 칼집을 내면 간이 더 잘 배어들죠. 고기 준비를 마친 엘리시온. 레이느가 엘리시온의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크놀이 함께였고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불판이 달궈지고 기름을 두르는 엘리시온. 고기를 얹을 때는 껍질 부위부터 얼릅니다. 껍질을 튀기듯 구워준 다음 불 3개를 조절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고기 안쪽까지 열이 닿도록 하죠.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 엘리시온. 그리고 샐러드까지 준비하는데요. 엘은 마지막까지 먹기 좋게 플레이팅합니다. 완성된 샐러드와 삼겹살 구이. 보기엔 그럴싸하다는 크놀. 레이느가 시식을 하는데요. 들판에 돼지가 뛰어다니는 상상을 하게 되는 레이느. 정말 우바 뱃살이 맞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시온은 만족하시는 것 같다 다행이라고 말하죠. 엘은 크놀에게 어떻게 맛있게 드셨냐고 물어봅니다. 고기가 떨어졌다면서 크놀이 만족 못한다고 답하네요. 더 내우너우라면서 못 참겠다고 합니다. 더 먹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하라는 레이느. 솔직히 자기가 먹은 우바 요리 중에 최고라고 말하는 크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모든 고기를 납품해주겠다는 크놀이네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 맛있는 냄새에 몸을 일으킵니다. 영업 시작 일주일째 순항 중인 엘의 식당. 우바 뱃살 2인분을 시키는 손님들. 엘이 맛있게 요리하여 직접 서빙합니다. 고기가 진짜 맛있다면서 잘 먹고 간다고 인사하는 손님들. 엘의 눈에 조미료와 향신료가 들어옵니다. 후추가 다 떨어졌고 다른 향신료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향신료는 수가 적고 다양하지 않았는데요. 엘은 보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준 방법은 바로 마법입니다. 현대 물건을 소화하는 이 세계 소환 마법. 사실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찾은 마법입니다. 가공품이 아닌 생고기나 달걀, 야채는 상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또 다른 특징은 엄청나게 지친다는 것입니다. 대마법사 직함을 달고 있는 엘도 하루에 한 번 소환이 한계였습니다. 냉장고 속에 있었던 맥주가 없어졌는데요. 맥주를 훔친 범인은 자고 있던 여자 루린입니다. 엘은 루린의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자신이 블랙드래곤이라고 하는 루린. 치우는 건 하등 생물들이라 하는 일이라며 엘을 짜증나게 합니다. 엘은 양파를 다 까서 정리하라고 하네요. 드래곤 전쟁 당시 고아가 돼버린 루린을 발견하여 함께 지내게 된 엘. 용으로 치면 어린 나이인지 철이 들지 않는 루린인데 루린에게 양파를 다 까면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크놀. 크놀은 안주와 술을 달라고 하는데 맥주는 루린이 다 마셨네요. 대신 소주를 내어드려야겠다는 엘. 고기와 함께 소주를 서빙합니다. 크놀은 물이 아니냐면서 당황해하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만 한 입 마셔보는데요. 그리고는 고기를 포크로 푹 찌르고 음식을 음미하기 시작하는 크놀입니다. 만족한 크놀은 엘이 요리 하나로는 기가 막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소주 한 병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크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를 보는 엘. 한 병 더 달라는 크놀에게 더 이상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취해야 한다는 크놀을 보면서 당혹스러워하는 엘입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는 레이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달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레이느. 어느 날 몰래 그녀를 미행했다는 크놀인데 레이느는 크놀 몰래 용병 시절 동료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엘이 크놀에게 우선 진정하라고 하는데 크놀은 아직도 자신은 레이느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민 끝에 엘은 이 건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합니다. 레이느를 본 건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런 분은 아니라면서요. 나갈 채비를 하면서 루린에게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밤이 되고 화려한 거리의 풍경. 식당들이 엄청나게 붐비고 있습니다. 크놀씨가 알려준 곳을 찾으니 앉아있는 레이느. 레이느와 마주보며 앉은 사람을 관찰하는 엘과 루린. 그리고 루린을 부르는 엘인데 루린에게 엘은 둘의 대화 내용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남편에게 말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레이느. 상대방의 이름은 멘트.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불륜이 아닌 것 같은 엘. 루린을 두고 갑자기 어딘가로 떠나는데요. 멘트는 레이느 부부를 위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엘이 식사 자리에 등장해서 자신이 껴도 되냐고 하죠. 술에 취한 채 레이느를 찾고 있는 크놀. 엘의 식당으로 멘트와 레이느가 함께 들어옵니다. 크놀이 둘이 붙어있으니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멘트는 유일하게 믿는 동료였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때 멘트 앞으로 방어막이 생겼습니다. 엘이 멘트에게 오해를 풀라고 부추깁니다. 정육점을 개업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멘트씨라는데 엘이 우선 다들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샤브샤브를 준비하겠다는 엘. 육수는 대량으로 얻어온 멸치와 다시마를 이용합니다. 벨르렌 고기는 얇게 썰어 접시에 담습니다. 어느새 완성된 샤브샤브. 크놀은 멘트가 가게에 개업 자금을 빌려준 것을 몰랐던 것이죠. 레이느는 사실을 토로합니다. 수익이 이제야 나서 매달 상환하려고 만났다는 것인데 레이느는 그동안 개업 자금의 원천을 후렸다는 것입니다. 멘트는 사실대로 말했다면 크놀이 돈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하네요. 멘트는 이렇게까지 맘고생이 심할 줄 몰랐다며 사과합니다. 그때 엘은 샤브샤브를 대접하고 샤브샤브 먹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멘트씨가 우물우물하며 샤브샤브를 맛보는데요. 크놀에게도 먹어보라며 권유하는 멘트. 샤브샤브의 국물을 한 입 마셔보는 크놀. 페른 전투가 기억나냐고 멘트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크놀은 멘트를 대신하여 칼을 맞았었죠. 예상보다 길어진 전투로 인해 식량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묽은 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멘트는 야생 벨르렌을 잡아옵니다. 벨르렌으로 끓인 고깃국은 누린내가 났지만 맛있었답니다. 그때 음식의 맛을 샤브샤브를 먹으며 떠올립니다. 멘트의 과거 이야기에 공감하는 크놀. 멘트의 은퇴 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던 크놀인데 계획 같은 것은 없었다고 답하는 멘트. 멘트는 크놀을 돕는 것보다 중요한 계획이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두 사람이네요. 용병단이 상단 호위를 맡았는데 출발 전 전야제를 한다고 합니다.
멘트는 전야제 회식을 엘의 식당에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팔랭큐라는 닭과 비슷한 몬스터를 잡는 엘. 잡기 어려운 팔랭큐 고기는 희소가치가 높습니다. 포획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엘은 팔랭큐를 회식 식사 메뉴로 생각합니다. 엘이 크놀에게 납품을 물어보자 없다고 하는데 크놀은 최근 팔랭큐가 리몬숲에서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리몬숲을 찾아간 엘. 포획을 포기하고 루린에게 부탁합니다. 루린은 도전해볼 테니 설거지는 당분간 엘의 담당이라고 합니다. 루린이 팔랭큐 앞에서 몬스터의 기색을 드러냅니다. 일명 드래곤 피어를 발사하는 루린. 팔랭큐가 놀라서 기절합니다. 그렇게 루린은 팔랭큐를 잡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루린이 일을 끝내고 맥주를 마십니다.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라고 하는 엘. 이번 요리가 맥주랑 잘 어울리기에 손님들에게도 대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밤이 되고 엘의 식당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멘트의 입맛을 믿을 수 없다며 음식 괜찮냐고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엘이 멘트를 보고 인사하네요. 팔랭큐 튀긴 요림을 대접하는 엘. 사람들은 엘이 만든 팔랭큐 요리를 먹어봅니다. 다들 맛보고는 놀란 표정인데요. 너무 맛있다면서 감탄하는 사람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엘은 루린에게 서빙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루린은 지금 드래곤한테 인간 시종을 들라는 거냐고 하는데 엘이 한숨을 푹 쉽니다. 루린이 엘과 함께 식당을 꾸려보자는 초심을 잃었다고 하네요. 엘은 루린에게 혼자서 해도 되니 올라가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빙을 도와주고 있는 루린. 회식이 끝나자 기진맥진한 모습의 루린인데 엘이 남은 팔랭큐 요리와 맥주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루린이 팔랭큐 요리를 맛있게 먹습니다. 루린은 이 식당이 엘과 자신의 식당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분위기의 식당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린이 이를 눈치채는데요.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식당 문. 찾아온 것은 블랙드래곤 메디다나 장모님입니다. 엘이 혹시 루린 때문에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루린은 자신을 버렸으면서 왜 찾아왔냐고 하네요. 메디다나는 먼저 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블랙드래곤 일족에서 성체로 인정받는 나이는 800세. 800세까지 자신의 레어가 없는 드래곤은 성지로 떠나야 한다고 하네요. 루린은 내년에 800세가 되고 성지로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누구와도 어길 수 없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엘이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데 못할 게 뭐 있냐고 엘이 말합니다. 메디다나는 엘이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루린은 그래도 전쟁은 안 된다고 엘에게 말하는데 엘은 드래곤 레어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드래곤 레어를 만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오겠다는 메디다나입니다. 드래곤 레어는 말 그대로 용이 사는 굴입니다. 당장이라도 레어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하지만 엘의 식당이 너무 잘 운영되고 있었죠. 손님을 줄일 방법을 생각하는 엘. 팔랭큐가 있는 숲에 왔습니다. 그곳에는 엘과 크놀이 함께 왔는데요. 엘은 자신이 팔랭큐를 납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수익 배분은 반반씩 하자고 하는데 엘은 레이느 씨의 옷 한 벌이라고 사달라고 부탁하네요. 갑자기 마법을 사용하는 엘. 주기적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팔랭큐기에 방어막을 만듭니다. 크놀은 이 정도면 마법을 배웠다고 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엘의 정체를 물어보자 엘은 식당 주인이라고 대답하네요. 다음날 비어있는 엘의 식당 테이블.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기뻐하는 엘. 루린이 이게 좋은 상황이냐고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엘은 사실 조금은 있을 줄 알았다고 하네요. 루린과 엘은 식당 바로 아래쪽 언덕으로 갑니다. 이쪽에 굴을 파려고 계획하고 있는 두 사람. 루린이 같이 굴을 파보자고 하자 엘이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을 비워둘 수는 없다면서 도망가네요. 엘은 테이블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이때 손님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식당이 맞냐고 물어보는 손님. 전설의 팔랭큐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팔랭큐를 팔지 않으니 다른 메뉴를 권하는 엘. 손님은 어린아이라서 햄버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우카고기의 등심 부위를 이용해서 요리합니다. 야채 위에 패티를 올린 후 소스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팔랭큐를 잡으며 얻은 계란까지 올려주는 엘. 햄버거를 완성한 엘입니다. 어린 손님은 괜찮하다면서 샌드위치 같다고 하네요. 햄버거를 먹어보려는 손님. 이때 도련님 하면서 누군가가 문을 거세게 엽니다. 깜짝 놀란 표정의 어린 손님.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냐고 합니다. 엘은 듣자 하니 말씀이 좀 심하다고 하는데 어린 손님은 영주님의 아들 그레이크 남작이었습니다. 엘은 손님이라 요리를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집니다. 먹지도 못한 채 음식값을 내는 그레이크 남작. 타박타박 걸어서 식당을 나갑니다. 엘은 그레이크 남작이 더욱 신경 쓰이네요. 루린이 이제 엘 차례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엘이 루린에게 어디 좀 다녀오자고 하네요.
그곳은 바로 영주성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그레이크 남자. 그때 마법의 기운이 보이는데 마법을 통해서 엘과 루린의 모습이 나타나고 엘은 아까 두고 갔다며 햄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왔으니 바로 먹어보라고 청하는 엘. 그레이크 남작이 우선 먹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때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났냐면서 괜찮냐고 누군가 묻는데요.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레이크 남작. 엘은 당당하고 위험있게 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아무 일도 아니니 물러나라고 말하는 루린. 루린은 그레이크 남작의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죠. 그레이크 남작이 놀라면서 엘을 스승님으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네요. 그레이크 남작은 좋은 영주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엘은 그레이크 남작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남에게 말할 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각오하라고 충고하죠.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결정하라고 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법을 부려서 엘은 루린과 함께 돌아갑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들은 떠나갔죠. 그레이크 남작이 햄버거를 손에 쥡니다. 크게 한 입 먹어보는 남작. 햄버거의 맛이 남작의 마음에 쏙 듭니다. 좋은 영주란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자라고 생각하네요. 그레이크시 교회 한 구석에는 인기 많은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곳의 의원은 환자를 진료 중입니다. 시내에서 거리가 먼 이곳까지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아니라 엘프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프의 이름은 엘레나. 엘레나의 표정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인데요. 의사로서의 그녀보다 사람들이 엘프 여자를 만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을 유혹했다며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지만 버티기 힘든 엘리나. 엘레나를 찾아갈 레이느는 자기도 싫냐고 물어봅니다. 레이느는 엘레나가 좋아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느는 남편이 싫은 점을 말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부분이 더 크기도 하다는 것이네요. 레이느는 식당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저녁을 먹어보라고 제안합니다. 식당에 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엘레나. 그때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엘의 모습. 크놀이 엘을 보면서 여기서 뭐하냐고 묻는데요. 공사 중이었다고 대답한 엘은 크놀 옆에 한 사람을 봅니다. 크놀 옆의 사람은 크놀의 조카 같은 존재 넬린입니다. 셋은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엘은 엘프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삽을 어깨에 이고 식당 문을 여는 엘. 루린과 루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자. 여자는 엘레나였고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사죄하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엘. 루린이 엘프 부하를 만들었다고 하자 엘이 손님이라며 윽박지릅니다. 엘은 아직 문 밖에 있는 크놀과 넬린에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엘에게 꿀밤을 얻어맞는 루린. 엘프는 루린은 분명 드래곤인데 자신이 꿈을 꾸는 건지 생각합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드래곤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엘이 그런 드래곤을 아이다루듯 하자 놀란 엘레나. 엘이 엘레나에게 와서 루린의 행동을 대신 사과합니다. 엘레나가 엘에게 인간이 맞냐고 묻자 엘은 맞다고 하죠. 그러면서 엘레나에게 드래곤과 지내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합니다. 엘은 엘레나에게 보인 첫인상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엘레나가 바로 유명 인사인 것을 듣고 더더욱 첫인상이 망했다고 생각하네요. 엘레나는 채소들만으로도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고기를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엘프인 엘레나. 엘은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만들어 오겠다고 합니다. 엘이 만들 요리는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팬에 다진 양파와 마늘, 먼턴 버섯을 넣는 엘. 토마토를 갈아서 한번 체에 걸은 후 팬에 부어줍니다.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맞추고 토마토 소스가 타지 않게 합니다. 8분간 면을 삶은 뒤 면수를 남겨두네요. 면과 소스를 섞은 뒤 면수를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엘레나 앞에 맛있는 토마토 파스타가 놓였습니다. 포크로 면을 돌돌 말아서 먹어보는 엘레나. 크놀과 넬리는 우바뱃살을 주문하네요. 엘린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레나의 반응은 어떤지 엘이 슬쩍 찾아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엘레나. 접시를 비우면서 최고라고 해주네요. 이때 엘이 엘레나의 자리로 다가옵니다. 요리가 입에 맞아서 다행이라는 엘. 친절하게 손수건까지 챙겨줍니다. 엘레나는 작은 시장에서 채소만 사다가 먹는 편이었습니다. 고기가 안 들어간 메뉴가 별로 없는 것이 문제였죠. 엘은 여기 사람들이 조미료를 크게 안 쓴다고 생각하네요. 하지만 여기 와서 엘레나의 인식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엘레나를 보며 압도하는 엘. 그때 크놀이 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넬린이 무언가를 알아버렸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사실 자신이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죠.
같은 시각 넬린을 찾고 있는 한 부인. 넬린을 못 봤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전달할 것이 있다며 광산 안으로 들어가는 부인. 큰어른 넬린에게 대체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고 넬린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20년 동안 속았다고 하네요. 그날 아침 넬린에게 부인은 도시락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넬린 부인에게 됐어요 아주머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어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그때 레이느가 식당 문을 열면서 넬린에게 광산으로 가보라고 하는데 광산이 무너져서 부인이 갇혔다고 하는 것이죠. 넬린의 표정이 굳고 황급히 식당 문을 막 차고 나가는 넬린. 엘레나와 엘도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레이느가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네요. 레이느는 그들을 광산으로 안내합니다. 넬린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엘레나와 엘이 넬린에게 자신들이 구해오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며 말리는데 광산 1층 내부 경도에 들어온 엘레나와 엘. 낯석을 보자 엘이 마법을 부립니다. 엘레나가 엘에게 마법사냐고 묻고 엘은 옛날에는 꽤나 잘 나갔었다고 답하죠. 엘은 엘레나에게 왜 이곳을 따라왔는지 물어보는데 인간에 대한 정이 떨어진 엘레나가 왜 구하러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엘레나가 머뭇거리자 그때 갈림길이 나오고 정령을 다루는 모습의 엘. 정령들이 생존자를 찾으면 알려줄 것이라고 하네요. 이때 사람을 발견한 엘레나. 그녀는 응급처치를 도와줍니다.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모두 도와주는 엘레나. 엘레나가 처치하면 엘은 마법으로 환자를 바깥으로 보냅니다. 기력이 떨어져 보이는 엘레나. 정령의 마지막 반응이 있는 곳에는 넬린의 어머니가 보입니다. 부인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엘레나가 그녀를 위해 대회복을 사용합니다. 광산 임시대피소의 모습. 엘과 엘레나는 부인을 구출해 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심각한 표정의 넬린. 엘은 엘레나 덕분에 위급한 순간을 넘겼다고 말합니다. 넬린에게 주려고 어머니가 가지고 온 것은 음식입니다. 아침에 모질게 대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넬린. 흐느끼는 넬린의 목소리에 어머니가 반응합니다. 더욱더 눈물이 흐르는 넬린. 어머니는 넬린이 다치지는 않았냐고 묻습니다. 넬린은 너무 무서웠다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에게 한 말이 마지막이 될까봐 무서웠던 것이죠.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엘레나는 엘에게 끊겼던 질문을 답합니다. 안 좋은 인간들을 많이 겪어서 교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엘레나. 그때 레이느가 이곳을 좋아할 이유를 늘려보라고 했다는 것이죠. 광산에 달려온 것도 그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엘프에 비해 짧지만 강렬합니다. 엘레나는 이곳을 떠나기에는 좋아하는 이유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엘레나가 몸을 휘청이자 엘이 잡아줍니다. 엘레나가 죄송하다면서 얼굴이 달아오르네요. 무리했다면서 엘이 잠시 실례하겠다고 하는데 엘프족의 만화전이 마법을 사용하는 엘을 보면 놀랍니다. 베덴이라는 엘프 동물에게 배웠다고 엘이 말하네요. 엘레나는 엘프의 영웅 베덴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봅니다. 이 세계에 떨어져 클래스 마법사로 활약했던 엘르시온. 은퇴한 그가 선택한 것은 시골의 작은 식당을 차리는 것이었다. 어느 마법사의 식당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0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